상승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들 중에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AI 프로그램 나오는 게 가장 지금 핫한 재료인 것이고요. 그 재료는 호재니 약재니 당연히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접근을 할지,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왜냐면은 AI 관련 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의 AI 관련 기사들, 스타트업 기업들, 어떤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미국에 구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포털 네이버 있잖아요. 미국의 전기차를 테슬라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뭐 양극재 때문에 막 30조씩 됐잖아요, 시총. 그래서 AI 시대를 미국이 선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 선도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기술력에는 못 따라갈지언정, 우리가 모두가 에르메스 지갑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테슬라 전기차만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아이폰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에코프로가 대장주로서 이렇게 조정받은 것 같으니 움직이고, 신성 델타테크도 초전도체 대장주로서 진짜 대량 거래 음봉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상한 거고, 그렇다면 저는 관심 가지셔야죠. 왜? 소부장의 대장주잖아. 소부장의 대장주인데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다가 음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음선의 거래량이 자주 말씀드리는 대량 거래의 음선, 야 이거 이제 꼭지 쳤다라는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이런 조정은 되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음선으로 확 대못 박듯이 박히는 음선이 있어요. 그런 건 되게 불안한데 뭐 이런 정도는 뭐 대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확실히 신고가를 치고 있었으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면 대장주가 더 가는, 왜냐면 원래 어떨 때는 흐름이 대장주에서 쫄개주로 순환매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순환매 안 되고 그냥 대장주가 갔다가 쉬었다가 이럴 때가 있는데,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애들 보면 최근에는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 하세요? 또 뭐 오늘 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좀 비가 부슬부슬 또는 뭐 갑자기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비가 오네요. 밤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네요. 또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며칠 내리나 본데, 오늘 사실은 더운 날을 피해서 한 5주 정도 러닝클럽을 쉬고 있다가 오늘 이제 화요일 날 굉장히 오랜만에 러닝클럽 하는 날인데 비가 와서 모임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기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했던 러닝클럽의 목적은 그냥 뭐 취미로 모여서 달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딱 사실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을에 열리는 춘천 마라톤 대회 하프. 그래서 그 하프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5km, 10km 지금 한 번씩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일단 올해 있고요. 근데 이제 춘천 마라톤에 올해에 하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 선생님하고 러닝클럽 팀장님하고 어떻게 할까 서로 고민하다가 춘천 마라톤에 뭐 10km 가느니 송기정 마라톤 대회에 하프를 신청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11월 19일 때 이제 하프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오늘 연습을 못하게 됐네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 춘천 마라톤 대회에 만약에 신청했다면 좀 부담은 됐었어요. 왜냐면 제 건대 강연회가 10월 28일인데 그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춘천 마라톤 대회 일정이. 그래서 제가 건대 강연에서 작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모든 걸 쏟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 텐데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된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건대는 제가 자주 미리 말씀드리는 게 밸런스에서 한 달에 한 번 강의하는 것 중에 1년에 가장 크게 하는 거라서 미리미리 날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어제 부산 강연에 제가 지원 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뭐 어제 밤 늦게 또는 오늘 아침에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막혔을 거예요, 링크가. 왜냐면 선착순 몇 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유튜브 나가고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시간, 3시간 안에 그냥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아쉽고 좀 늦게 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영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28% 상승 마감 2515.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래소 지수에서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0일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지금 200일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200일선은 2480에 있어요. 2480. 자, 그 다음 200일선을 깨러 가기 위해서 2480까지 가기 위해서 어딜 깨야 되죠? 2500. 2500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있죠. 우리가 보통 단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00원이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죠. 요즘 10,000원짜리 뭐 찾긴 힘드니까.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100만 원이야. 그러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99만 원이면 산다? 이게 마케팅 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과 99만 원은 큰 심리적 차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수의 단에도 2300, 400, 500 요 부분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하고 또 내려갈 때는 심리적인 지지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2,500은 안 깨겠지. 뭐 2,400은 안 깨겠지. 또는 2,600은 뚫기 쉽지 않겠지. 요런 딱딱 떨어지는 지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은 어떤 위치냐. 거래소 지수 정확히 말하면 아래로 내려가려면 일단 2,500을 깨고 내려가서 200일선 2,480 깨고 내려가면 지금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4거래일 동안 지난주에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4거래일 동안 200일선도 안 깼고 2,500도 안 깼다. 종가 기준으로. 자, 그 다음 올라간다면 지금 좀 어디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21선이 위에 딱 누르고 있죠. 그럼 121선은 몇 포인트에 있는데 121선은 2535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일단 1순위로 2350을 뚫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2550 정도를 뚫어야죠.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위치에 지금 있잖아요. 2515. 2515에서 2550 쪽으로 먼저 갈지 아니면 2500 깨고 2480 깨러 갈지 위로 올라간다면 2550에 안착을 한다면 자치 지수가 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예측은 저는 야 너는 둘 중에 뭐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위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올해부터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붕괴됐던 그 지지 라인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 4거래일 정도 잘 버텼으니까 내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2550 이상에서만 안착해도 많이 편안해지는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소 지수 플러스 났지만 삼성전자는 딱 보합이었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시총 14위 안에 떨어진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고 보합인 거 삼성전자 하나고 나머지 열 몇 개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하루죠. 삼성전자가 조금만 플러스가 났어도 거래소 지수가 굉장히 좋았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상승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들 중에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라는 AI 프로그램 나오는 게 가장 지금 핫한 재료인 것이고요. 그 재료는 호재니 약재니 당연히 호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접근을 할지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왜냐면은 AI 관련 기사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의 AI 관련 기사들, 스타트업 기업들, 어떤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미국에 구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포털 네이버 있잖아요. 미국의 전기차를 테슬라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양극재 때문에 막 30조씩 됐잖아요, 시총이. 그래서 AI 시대를 미국이 선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그 선도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기술력에는 못 따라갈지언정 우리가 모두가 에르메스 지갑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두가 테슬라 전기차만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아이폰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한 3%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 좀 더 보면 코스피 200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9%가 올랐고 LS가 4% 올랐고요. L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미래 가치, 재료 가치가 조금씩 반영이 이제 더 될 수도 있는 그룹 집단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2차 전지도 관련될 수 있고, 초전도체도 관련될 수 있고, 그런 기업이에요, LS가. 그리고 롯데 웰푸드가 왜 없니? 롯데 웰푸드, 삼양식품,
오뚜기, 뭐 이렇게 음식료주가 오늘 좀 움직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200의 음식료주의 이 움직임은 사실 움직임도 아니죠. 왜냐하면 좀 이따가 상승률 탑 30을 보겠지만, 상승률 탑 30에는 시총 한 1,000억, 2,000억짜리의 음식료 관련주들, 특히 시푸드랄지, 닭고기랄지, 아니면 그런 소금 같은, 첨가제랄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오염수, 배출 관련주라고 이름 붙이기도 싫은. 왜냐면 사실 북한에서 총 쏘면 전쟁 관련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쟁 관련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야 네가 전쟁 겪어봤어? 저 안 겪어봤습니다. 안 겪어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어느 분보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을 훨씬 많이 갔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보건가족이 보고 계시다면 저보다 많이 갔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살았던 때 한두 번을 빼고는 한 번도 현충일날 국립현충원을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국립현충원을 가면 진짜 없던 애국심도 생기거든요. 수많은 묘비와 현충탑 안에서 위패만 있는 분들은 시체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3분이나 계세요. 국립현충원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정말 무섭습니다. 현장 나면 진짜 다 죽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오염수 배출 관련주라는 게 사실 이름이 전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정치적인 뭐 무슨 당이랄지 정치인 얘기를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적은 있어요. 어떻게? 댓글에 가끔 보이던데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고. 저는 사실은 조진웅 배우님을 닮았다는 댓글을 아주 사랑합니다. 오늘 몇 개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간혹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분도 정치적으로 말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누구를 제가 닮았으면 뭐 그것도 대통령인데.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염수 배출이라는 거 말 자체가 저는 전쟁처럼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어떤 효과가 날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한다면 우리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면 모를까. 근데 어쨌든 오염수 배출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죠. 탑 30 보면 알겠지만 오늘 탑 30에 한 20종목 정도는 오염수 배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 200에도 음식료주 관련주들이 좀 섞여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꽤 상승 쪽에 많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모화학, SK 아이테크 이런 애들. 뭐 그런 정도가 코스피 200의 상승 종목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게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근데 어제도 똑같았어요. 어제도 똑같았어.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대금 많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둘 다 오늘도 많이 올랐네. 에코프로 어제도 9% 올랐고 오늘도 7% 올랐어요. 사실은 차트적으로 한다면 확실히 2차 전지 대장주.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기법을 쓰니까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쓴다면 와 이거 진짜 30조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부담되는 데인데 그냥 단순 차트만 보면 제일 강해요.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어제도 거래대금 삼성전자 많으면서 상승. 오늘도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많으면서 상승. 그런데 신성 델테크도 저는 이틀 동안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아마 어제 그런 말 썼을 텐데 이 정도 음선에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정고점을 저는 못 깬다라는 쪽에 표를 던집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틀린 거죠. 왜? 오늘 이 정도 상승이 내일 좀만 올라도 또 정고점 뺏기는데. 그래서 참 대장주 라인들의 움직임이라는 건 상식보다 뭐 시총 비교법이나 바닥 대비 몇 %냐의 상식보다 그걸 뛰어넘을 때도 있다라는 거는 뭐 주식을 20년 이상 했으니까 알지만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이렇게 잘 가?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면서 이렇게 잘 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고요. 그 아래에 2차 전지 애들 쭉 있고 반도체는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어저께까지도 반도체에서 확실히 신고가 대장이었던 한미반도체 오늘 6% 조정받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에코프로가 대장주로서 이렇게 조정받은 것 같으니 움직이고 신성델타테크도 초전도체 대장주로서 진짜 대량거래 음봉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상할 거고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관심 가지셔야죠. 왜? 소부장의 대장주잖아. 소부장의 대장주인데 신고가를 계속 치고 가다가 음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음선의 거래량이 자주 말씀드리는 대량거래의 음선 이거 이제 꼭지 쳤다라는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이런 조정은 되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음선으로 콱 대못 박듯이 박히는 음선이 있어요. 그런 건 되게 불안한데 뭐 이런 정도는 뭐
대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니까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확실히 신고가를 치고 있었으니까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면 대장주가 더 가는, 왜냐면 원래 어떨 때는 흐름이 대장주에서 쫄개주로 순환매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순환매 안 되고 그냥 대장주가 갔다가 쉬었다가 이럴 때가 있는데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애들 보면 최근에는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휴비스라는 종목이 그쪽이잖아요. 이제 초전도체 다음에 움직인 게 맥신 관련주. 그래서 맥신 관련주도 오늘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거래량이 정말 대량 거래잖아요. 이 대량 거래, 이게 음선이잖아. 그럼 이게 딱 제가 말한 대량 거래 음선이에요. 그럼 끝이냐? 저는 여태까지 이런 종목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장주가 너무 잘 가니까 매도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늘 바뀌니까 흐름은.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제가 말하는 음선의 대량 거래 찍혔네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한미반도체, 지금 종목의 한미반도체가 좋고 휴비스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대량 거래 음선은 뭡니까? 한미반도체는 대량 거래 음선이 아니에요. 왜? 이 음선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일단 거래량이 엄청 대량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휴비스는 대량 거래 음선 맞습니까? 맞죠. 왜? 얘는 25% 상승해서 보합으로 25% 밀렸잖아. 완전 음선이죠. 거기다가 이 거래량을 보세요. 완전히 바닥 다지던 거래량에서 그냥 이렇게 거래가 솟구쳤잖아요. 차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 이야기가 아니고 차트적인 말씀.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공부할 것들이 그 정도.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걔네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자, 상승률 상위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도 상한가를 쳤고, 또는 큐리 옥시 바이오라는 신규 상장주도 쳤지만, 하지만 인산가랄지. 자, 차트 비슷한 거 보세요. 왜 탑다운이 중요하고 업종이 중요하고 테마로 짝짓기가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제가 클릭을 딱딱 할 테니까 차트가 얼마나 유사한지. 인산가 보세요. 6월 중순에 급등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갔죠. 보라티알 6월 중순에 급등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갔죠. 신성홀딩스 6월 중순에 올랐다가 죽었다가 다시 가고, 샘표식품 6월 중순에 올랐다 죽었다가 다시 가고, 샘표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다 죽었다가 다시 가고. 지금 제가 클릭한 것들이 바로 일본의 오염수 배출 관련주들이에요. 샘표식품 하니까 딱 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주식 잘하는 사람, 뭐 키움증권 대회에도 나가고,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 유튜브 이름이 슈퍼개미 TV잖아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간혹 그런 댓글 달더라고요. 야, 개나 소나 슈퍼개미냐. 달립니다, 진짜로 가끔. 제가 보자마자 지우거든요. 달아라, 난 지우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게 달려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너 나랑 뭐 한판 뜨자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지우면은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지웁니다. 달아도 상관없어요. 지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개나 소나 슈퍼개미냐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슈퍼개미라고 부른다라는 건 누군가를,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관습법적으로 5% 지분 공시를 한 사람들을 슈퍼개미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관습법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과 룰인 거예요. 5% 지분 공시를 하는 일반인들이 저 사람 주식 되게 잘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들이 대부분이 5% 지분 공시한 분들이죠. 5% 지분 공시 안 했는데 슈퍼개미라고 불리운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나는 슈퍼개미야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그 사람을 사실은 제가 왜 슈퍼개미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슈퍼개미라고 지금 유튜브도 만들었지만 저는 5% 지분 공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한 종목에 200억이나 했었는데, 샘표식품이 시총이 한 2,000억 좀 넘을 때 9.8%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식으로, 흑수저 출신인데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한 종목에 200억을 살 정도면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을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 뭐 그 종목에 대해 전 재산을 다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돈도 벌었고 5% 공시도 했고 거기다가 키움증권 수상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슈퍼개미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 개나 소나 슈퍼개미냐라는 거 하지 말라고. 확 그냥.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상승률에 굉장히 오랜만에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샘표식품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푸드자 들어가는 애들 많이 들어있죠. 사조 시푸드도 있고 마니커는 뭐예요? 닭고기. 사조 시푸드는 시푸드니까 당연히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CJ 시푸드 뭔데 근데 얘네들도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 그리고 요런 테마는 사실 일시적인 테마라는 게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얘네의 매출에 직결될 일은 없거든. 아니, 오염수 배출했다고 오늘부터 닭고기만 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일회성 테마일 확률이 높다. 요런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다 설명드렸네요. 그러니까 일회성 테마가 아닌 애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도체랑 2차전지. 그럼 무조건 양대산맥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뭔가 좋은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1순위로는 반도체랑 2차전지 무조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AI, 뭐 로봇 또는 요즘에 움직였던 뭐 초전도체나 맥신도 약간 흘러가는 애들이긴 한데 근데 걔네는 그래도 막 지금 초전도체가 거의 한 달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뭐 걔네는 아주 빨리 흘러가는 애 아니야. 근데 요 오염수 배출 이런 거는 한 달은커녕 일주일 가기도 힘든 테마니까 너무 막 중장기 투자해야지. 오염수 나오면 한 5년 있으면 닭고기 엄청 많이 먹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흘러가는 테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오늘 두 번째 주까지 노래할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되어라면 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